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82페이지고요.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 제도를 공부할 주로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참 중요하고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네. 일단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 입법 취지 등을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죠. 공부할 주제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입니다. 네. 도시군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예요. 매수 청구.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공계획시설은 알죠. 네, 도시공계획시설은 알고 계시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도시공계획시설 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매수 청구 제도가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네, 도로라고 가정하고요. 이 도로 옆에 도로 옆에 위에는 갑의 토지, 위쪽에는 갑의 토지고, 네, 아래쪽에는 갑과 을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이 갑과 을이 총각이에요. 네, 총각이고 나이는 29살. 아유 좋겠다. 29살 총각입니다. 총각이고. 투자 목적으로 갑과 을은 땅을 산 거예요. 이게 투자 목적으로 땅 샀는데 둘 다 3억씩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3억짜리 땅을 각각 산 거예요. 네, 29살인데 부럽죠? 어떻게 샀느냐면은 26 겨울에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27, 8, 9살 될 때까지 연봉을 10원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엄마 아빠에게 좀 빌려가지고 1억 정도를 엄마 아빠에게 빌려가지고 이제 3억짜리 땅을 투자를 한 거죠. 해가지고 이 3억짜리 땅을 사서 한 10년쯤 이후에 한 10억 정도 만들어서 이제 일찍 경제적으로 이제 기반을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참 건실한 청년들이죠. 네. 근데 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이 도로가 좁아가지고 이 도로를 확장하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여기다가 도로 설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많이 배웠죠? 도로는 기반시설 맞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서울시 이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죠. 이렇게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 설치, 즉 기반시설 설치를 이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해서 고시해버리면은 그때부터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이 기반시설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도시공계획시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공계획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설치가 결정된, 즉 도로 설치가 결정된 이 토지, 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된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 앞으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된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죠.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가 무엇인지 아셨죠? 우리 서울에서 도로용지, 지하철 건설 용지, 또 종합운동장 건설 용지, 공원 용지, 철도 용지 등으로 결정 고시된 땅은 전부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묶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은 3억 주고 땅 사고 8개월 뒤에 서울시에서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를 해버린 거죠. 즉 이제 도로용지로 결정고시 됐으니까 갑과 을의 토지는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묶이게 된 거죠. 이거 큰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 허가, 개발 행위 허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시에서 도로 용지나 지하철 용지, 공원 용지, 종합운동장 건설 용지로 결정 고시한 땅에 개발 허가 시에서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그러면 개발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공 객실 부지로 결정 고시한 토지에서는 개발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땅값은 3억에서 그대로 있습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지가는 뚝 떨어지는 거죠. 1억 5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빌렸던 1억 날아갔죠. 그리고 2년 동안 3년 동안 숨만 쉬면서 살면서 모았던 2억 중에서 5천만 원 날아가 버렸잖아요. 순식간에. 이렇게 토지 투자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객이 이렇게 토지 투자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전문 지식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발이 허가 나지 않죠? 지가는 떨어지죠? 그래도 이 토지를 매수할 자, 도로 용지를 결정 고시된 이 토지를 매수할 자, 땅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정말 큰일 났죠.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공 객실 사업이 결정된 토지, 즉 도시공 객실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공 객실 사업을 결정해 놓고, 즉 도로 설치를 결정해 놓고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됐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경우로서 다음 중 한 개 요건에 해당하면 다음 중 한 개 요건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자료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1, 2월 기본 강의를 할 때 아마 그 자료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구경만 한다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어려워. 책에도 없어.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처음이니까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용지를 결정해 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됩니다.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경우로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으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제 배우셨잖아요. 네. 단계별 집행계획.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그 다음에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공 객실 부지에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 건축법상 이 가짜가 임시 가짜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나중에 건축을 배우게 됩니다. 3년 내에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은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거 전부를 이제 제도 이 덩어리 전체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전체를 이해하시려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는 게 좋겠죠. 자, 앞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자, 이런 얘기죠.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사업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이죠? 2년 내에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은 1년 차에 재원을 조달해서, 즉 예산을 확보하여서 수용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할 거야. 이 구간은 2년 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할 거야. 3년 차에 그렇게 할 거야. 4년 차, 5년 차, 6년 차에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 객실 사업은 그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몇 단계가 되죠? 그렇죠. 1단계 집행 계획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년 이후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 객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몇 단계 되는 거죠? 그렇죠. 2단계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다 구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여러분, 이거 왼쪽이 갑의 땅이라고 가정하고요. 갑의 토지고요. 이 오른쪽은 네, 을의 토지예요. 갑과 을의 토지가 있었다. 이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서울시에서 도로 설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갑과 을의 토지를 도시공 객실 부지로 묶겠다 그래요. 이렇게 도시공 객실 부지로 묶여버린 이 갑과 을의 토지,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허가 안 나요. 그래서 땅값은 떨어지고 매수자도 얻게 된다고. 그런데 이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에 넣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다면, 여러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다는 것은 사업만 결정해놓고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매 연도별로 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도시공 객실 부지에서는 당분간 공사가 있어 없어? 없죠. 당분간 공사가 없을 이 땅에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은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상 3년 내에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거든요. 그럼 임시 건축물은 어차피 건축이 되더라도 3년 내에 철거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에 크게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미 수립됐다면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계획에 포함 안 된 부지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게 1단계잖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공 객실 부지는 몇 단계죠? 그렇죠. 2단계 도시공 객실 부지가 되잖아요. 이 2단계 도시공 객실 부지에서는 3년 내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부지는 앞으로 빨라도 4년차, 5년차, 6년차의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가설 건축이 허가돼도 3년 내에 그 건축물은 철거되기 때문에 4년 이후에 공사가 진행된다면 사업에 방해가 없죠. 그래서 가설 건축의 건축 등을 허가해 준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세 번째죠. 여러분, 앞으로 도로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땅을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그렇죠. 도시공객실 부지로 갑니다. 이 도시공객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허가 안 나요. 단 2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다면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은 허가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반복하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빨라지면 전체가 한 덩어리로 금방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땅은 도시공객실 부지로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한강, 대교 건설용지, 종합운동장 건설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땅이 있다면 거기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이 허가 안 나요. 이게 원칙이라고. 단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다면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은 허가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일단 도시공객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매수청구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자, 매수청구제도가 무엇일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 자료는 나중에 이제 설명 다 듣고 어느 정도 익숙하면 이제 교재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설명할 때 교재 어디 하고 있지 뭐 이렇게 교재를 보고 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일단은 네, 인터넷 강의를 반복해서 많이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되고 익숙해지면은 네, 교재 진도는 저절로 넘어간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익숙함이 없이 교재에만 딱 펼쳐뒀잖아요. 하루에 4, 5페이지도 못 본다고. 봐도 모르니까. 그죠? 진도가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800페이지 기본서를 하루에 4페이지, 5페이지 보고, 네, 갔다가 돌아오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앞에 다 잊어버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돌려야 돼요, 빨리. 그래서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구경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몇 번 돌아가면은 이제 귀도 열리고 이해력도 열리고 다 열려서 학습이 서서히 완성돼 가는 거라고요. 아셨죠? 네.
자, 지금부터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매수 청구 제도가 무엇일까요? 저쪽에 그림이 필요한데 제가 이거 컴퓨터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도로예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갑의 토지였고 아래쪽에는 을의 토지였죠. 갑과 을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네. 갑과 을은 나이는 29이고, 그죠? 네. 그리고 총각이었고 3억씩 투자해서 땅을 사두는데 그 땅에다가 서울시에서 네,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도로 설치를 결정합니다.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네, 서울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은 네, 도시공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이후에는 기반시설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도시공계획시설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된 네,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발할 수 없는 땅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땅값은 뚝 떨어지는 거죠. 3억에서 2억으로 1억 5천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도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갑과 을은 낭패가 맞죠. 어째 이런 일이, 그죠? 근데 네, 하늘이 무너졌지만 솟아날 길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묶여서 개발이 허가 안 나고 땅값은 떨어지고 매수자도 얻게 된 이 땅은 그 토지 소유자는 그 도로용지 결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손실 보상,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으로 지가 하락과 개발행위 제한과 지가 하락으로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손실, 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네, 유감스럽게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으로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이 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이 손실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 법률 규정은 잘못됐다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면은 해당 법률은 2년 내에 폐지를 하든지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학습하고 있으니까 법을 폐지한 겁니까? 개정한 겁니까?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고 개발행 허가가 안 나고 땅값이 떨어져서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손실보상금 규정을 두는 대신에 이 땅을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 이 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관할시청군청에서 이 땅을 관할시청군청에서 매수해 줄 테니까 매수 청구, 손실보상금 청구 대신에 이 땅을 매수해 달라고 관할시청군청에 매수 청구를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집가는 떨어지고 매수자도 얻게 되는 이 땅을 시청군청에서 사주니까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손실보상금 제도 대신에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군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는 토지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많은데 그 토지 소유자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도 이 매수 청구 제도를 대부분 오늘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 토지 소유자가 이런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도로용지 등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된 토지가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매수 청구 대상부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앞으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해놓고
매수 청구 대상이 되려면 즉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에 놓고 10년이에요. 10년.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 계획시를 부여해야 됩니다. 몇 년? 10년. 도시공 계획시를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지해야 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입니다. 자, 지목이 대지면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몇 년? 10년. 지목이 대지.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에 놓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지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느냐 하면은 이때 매수 청구는 원칙. 자, 이때 매수 청구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거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매수 의무자는 누구죠? 그렇죠. 서울특별시장이 법상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6대 광역시는 해당 시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기 때문에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정은 관할시장, 군정은 관할군수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지인 장기 미집행,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됐으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공 계획시를 부지 맞죠. 이렇게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 계획시를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지목이 되지라면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서울시청에서는 매도 청구를 받았잖아요. 받으면은 그 매도 청구한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이 매수 청구한 토지를 매수하겠다, 하지 않겠다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매수 청구를 받은 시청 군청에서는 그 매수 청구일로부터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앞으로 6월입니다.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에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장기 미집행 도시공 계획시를 부지에 대해서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면 매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매수 결정을 알렸다면 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입니다.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의무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과 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죠? 땅 사두는데 서울시에서 도로 용지를 결정한 거예요. 땅값 떨어지고 매수자도 없고. 그죠? 큰일 났죠. 근데 다행히 지목이 대지였어. 그러면은 도로 건설 사업을 내 결정고시하고 10년만 지나면은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면은 그때는 지목이 대지면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를 받은 서울시청에서는 그 매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여러분에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다라고 결정을 알리면은 그날부터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되고요. 그때 매수에서는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매수대금은 원칙이 현금이에요. 원칙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요건을 외울 필요는 없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현금이 아니고 채권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채권으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이름들을 한 번씩 들어서 자꾸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때 이제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채권 발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등등은 나중에 1월달에 이제 보충해서 3일 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아직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매수 청구 제도에 관한
네,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면은 또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은 아마 1, 2월 과정에서 네, 지금 뼈대하고 핵심만 여러분에게 그 입문 과정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여가는 과정에서 네, 여러분 다시 궁금한 점들이 하나씩 또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르쳐 드리는 부분까지 계속 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궁금한 것은 조금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구나, 여러분. 자, 이게 오늘 그림을 세 번째 그리게 되구나.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세 번째 그려드린 거예요. 계속 반복하려고. 위에는 갑의 토지였고, 밑에는 을의 토지였다. 갑과 을의 토지가 있었다.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네, 기존의 도로가 좁으니까 서울시에서 도로 용지로 네,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때부터 갑과 을의 토지, 도로 설치가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도로 건설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를 오늘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인 토지,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 허가 나요? 안 나요?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제일 먼저 몇 년 배웠죠? 그렇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해 놓고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2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이죠.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몇 년 배웠죠? 10년 배웠죠. 10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해 놓고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건설 사업을 결정고시해 놓고 세상에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지이면은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뭐 할 수 있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설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날부터 20년입니다. 이런 된장. 2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됩니다. 2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면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설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한 이 결정고시의 효력이 법적으로 실효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미집행됐다면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갑과 을의 토지는 드디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몇 살이었죠? 그렇죠. 29개 땅 샀고 얼마짜리였죠? 그렇죠. 3억짜리였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면 갑과 을의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풀리게 되는 거죠. 20년이 지났으니까 어느새 갑과 을의 나이가 몇 살이 된 겁니까? 네, 49이 됐죠. 49살. 그죠? 그동안에 오로지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집가 개발은 가능해지죠? 네, 개발 가능해지고 그리고 집가는 그대로입니까? 올라갑니까? 집가는 오르게 되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인생에서 29살하고 49살 이 시기라면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해서 돈 벌고 경제력 부를 축적해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노후도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이렇게 토지 투자에 실패하면은 네,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당하게 되잖아요. 내 손님이, 여러분의 고객이 이런 투자를 하지 않도록 네,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되겠고요. 또 내 재산을 지키고 나의 경제력 부를 잘 늘리기 위해서
네, 부동산 공급에 대한 네, 깊은 이해와 그리고 올바른 해석과 또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자, 오늘 도시군 객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그리고 매수 청구 실효 제도를 한꺼번에 말씀드렸었고요. 결국 그 법이라는 것은 큰 제목과 큰 목차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큰 목차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목차들을 이제 기억을 한다면은 좋은 학습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강의한 거에 이거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앞으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도시군계획실로 부지가 됩니다. 도시군계획실로 부지로 묶인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의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2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2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으면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실 사업결정고시로부터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지면 관할 시청 건축을 대상으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실 사업결정고시로부터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됩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 필요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진도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법 진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진도는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아마 다음 주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